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에 의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워크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이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나만의 직업윤리 서약서를 써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준비를 잘 마쳤으니 이제 실제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적응해야 할까요? 새로운 현장과 마주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어떤 것이 좋은 태도이며 마음가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손인형극 참여자인 최행복 씨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준비를 하는 시간이 평소와 달리 한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행복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번, 평소에 읽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 책을 읽는다. 2번, 미뤄왔던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 여러분이 행복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주세요. 일 1번을 선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행복씨, 여유롭게 책을 읽고 인형극을 시작했는데 이런 주인공 인형을 챙기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어도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보다는 빠뜨린 업무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2번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을 선택한 행복씨, 옳은 행동입니다.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도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보다는 주변을 살피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인 나긍정 씨는 주로 3인 1조로 일을 합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나긍정 씨는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3명 중에 나이가 어린 동료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긍정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번, 공평하게 업무를 나눈다. 2번, 나이가 제일 어린 동료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긍정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주세요.
1번을 선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긍정시, 좋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을 선택한 긍정시, 나이가 많다고 하찮은 일이라고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동료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희망 씨는 고객들이 영화표를 예매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희망 씨는 같은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배려 씨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희망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번 김양 혹은 아가씨로 부른다. 2번 김배려 씨라고 호칭하며 도움을 청한다. 여러분이 희망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주세요. 일 1번을 선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희망씨, 사회생활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호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양, 아가씨 등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가급적 이름을 기억해 땡땡땡님으로 호칭하고, 만약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 등 상호 존중을 위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2번을 선택한 희망씨,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 아가씨 등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가급적 이름을 기억해 땡땡땡님으로 호칭하고, 만약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 등 상호 존중을 위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료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동료와 소통하기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올바른 소통 방식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OX 중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갈등을 즉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추후에 더 큰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동료와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늦잠으로 지각을 했을 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변명을 하는 것이 좋다. OX 중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잘못된 변명으로 서로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동료와 소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 산재를 말합니다.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 정답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위험한 물건들이 잔뜩 흩어져 있습니다. 전구가 깨져서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노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맞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놓고 위험한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장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두운 곳을 지나가거나 일을 할 경우에는 손전등과 같은 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두운 곳에서는 전등을 달거나 손전등을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미리 제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기계실에서 오래된 기계가 덜덜거리면서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노노는 긴 머리를 풀고 맨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맞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틈틈이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중에는 점검 중이라는 팻말을 놓아 동료들도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품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지키기 위해 장갑을 끼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머리가 긴 경우에는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묶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래된 기계는 사전에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마대 자루를 들고 있는 노노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물기가 가득한 화장실 바닥 때문인데요. 게다가 창문 한 짝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맞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화를 신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바닥의 이물질이나 물기는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헐거워진 나사는 미리 조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니다.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끄러운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하고 바닥의 이물질 및 물기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헐거워진 나사는 미리 조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동료와 어떻게 소통하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을 수료하신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